그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증여나 유증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인의 처나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특별 수익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 3남매 중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소유 건물을 형수 조카 명의로 생전 증여를 했고 사시던 아파트는 유언으로 매형에게 유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토지가 남아있어서 그것은 저를 달라고 했더니 형과 누나는 며느리나 사위,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은 상속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받은 것이 없으므로 남아있는 토지도 상속인 셋이서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토지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독자분 같은 경우도 엄청 억울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나 상속인의 자녀한테 준 생전 증여나 유증을 과연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냐? 만약에 상속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토지도 3분의 1씩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익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동안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수익의 원칙은 이제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상속인이 받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이 아닌 거죠. 이건 상속인이 받았어야 특별수익이 된다. 이게 특별수익의 일단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억울한 상속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판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서도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대법원에서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2007년 8월 28일자 2006스 3사 결정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보면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직접 증여됐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라는 건데, 결국은 증여나 유증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증여나 유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해당 상속인이 얻은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신중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상속인에게 준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럴 때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망인의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들한테 주는 경우. 그 이제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주면 이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세 목적 때문에 나누어 줬다면 이거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봐야 된다. 자기 자녀하고 같이 사는 그 사위나 또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들, 거기에 준 거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형제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가져갔으니까 그건 뭐 상속인한테 준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남아있는 토지를 달라. 그래서 이제 주면 뭐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증여나 유증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형제의 배우자나 손주들이 같이 살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한테 줬어도 그 이익이라는 게 결국 형제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이 형제한테 돌아간다. 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남은 토지는 지금 구독자분께서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녀 명의로 취득해가지고 부모가 계속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명의신탁이냐 아니냐, 이게 명의신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가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